지금 미국에선 한식 열풍이 다시 시작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건강과 먹는 즐거움까지 모두 잡은 한국의 헬시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는 세계 제1인 일본에서까지 한국 헬시푸드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과거 일식에 대한 우월감이 남달랐던 일본은 한식을 깎아내리며 심하게는 개 반만도 못한 더러운 한식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한식을 안전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음식이라며 극찬하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에 큰 호황을 누리게 해주고 있죠.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어쩌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본 자국민들이 한식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 음식의 세계화에 힘쓰던 일본은 현재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며 재개가 불가하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들마저 일본 음식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역시 한식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일본의 추락은 어디까지 지속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공식 만찬에서 우리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을 싹 비워내며 한식을 극찬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인 메뉴는 물론이고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까지 남기지 않고 접시를 모두 비워냈는데요. 30명에 가까운 미국 측 인사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한식에 반하며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한 백악관 참모는 헬시푸드는 원래 맛이 없지 않나. 그런데 여기 나온 헬시푸드는 왜 이렇게 맛있나. 이름이 뭔가라며 연신 메뉴에 적힌 이름들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최근 건강한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소비 트렌드 중 헬시푸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헬시푸드란 말답게 건강한 식재료들로 친숙한 양념을 대신해 포만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헬시푸드는 맛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겨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우리 한국은 헬시푸드가 맛없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다시 한번 한식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인사들이 방한을 할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한식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정관계 고위 인사들 또한 한식의 담백한 맛과 정갈한 손맛에 이구동성으로 극찬하며 한식에 매료됐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 오바마 대통령 내한 당시에도 한식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하다고 극찬하였는데요. 특히 맛도 맛이지만 우리나라 천연 재료를 활용해 건강까지 생각한 한식의 놀라움에 다들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식은 헬시푸드의 선두주자답게 좋은 재료를 엄선해 특색 있는 맛을 구현해내며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먹거리의 왕국이라 불리며 동아시아 최초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했던 일본의 음식은 최근 신뢰를 잃으며 모두가 일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 음식의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1980년대와 1990년대 버블 경제와 엔고의 영향이 컸는데요. 한국이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1989년부터인데 이때가 한참 버블 경제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음식의 고급화에 열을 올렸던 데다가 1986년 플라자 합의 이래 1990년대 중후반까지 일본 물가가 엔고의 여파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악명이 높았었습니다. 이에 일본 요리는 양이 적어서 먹을 만한 게 아니라고 알려졌었죠. 한마디로 버블, 엔고, 고급화까지 겹쳐서 고급적인 식사 한 끼를 하는데 한국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요구했고 그나마도 양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성비는 찢어지게 비효율적이었고 양조차 많지 않으니 가격만 비싸고 양이 적다는 이미지가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에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전통식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게 되면서 일본 음식의 인식은 점차 고급 요리 이미지로 바뀌어 갔는데요.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편의점 음식은 식당 음식보다 가성비가 좋고 맛도 좋아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높은 인건비에 이렇게 저렴한 음식이 나올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나라의 특성을 지녔었죠.
맛의 보존을 강조하는 일식의 특성상 맛있는 일식은 비싼 재료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일본은 맛있는 일식을 먹고 싶으면 비싼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세뇌시켰었는데요. 하지만 이 등식은 최근 일본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지면서 등호가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민들을 속이고 일본 전역에 방사능 음식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외국 여행객이나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는 자국민들은 약자에 속했고 그들에게 방사능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외식 체인점이나 편의점에서 쓰이는 쌀의 80%가 후쿠시마산이라는 사실이 온라인에 올라온 후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일본 자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치를 떨며 나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후쿠시마산을 수입 판매하길 금지하자는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먹어서 후쿠시마를 응원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 입장에 일본 자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갔을 당시 일본 현지에서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기피 대상이었으며 당연히 후쿠시마에서 쌀이 생산되는데 보통의 일본 가정에서는 후쿠시마산 쌀을 사 먹을 리가 없었죠. 이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싸게 파는 후쿠시마산 쌀을 편의점이나 식가공업체, 식당 등에서 싸게 사다 파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결국 후쿠시마 지역 외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농산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의점과 음식점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죠. 이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암 유발, 기형아 출산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생될 수 있기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너무도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최근 일본에서는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먹기 챌린지에 도전한 남성이 나타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은 100일간 삼시세끼를 모두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먹었고 맛평가를 남기며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까지 영상으로 찍어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도전 초반 남성은 다양하고 맛있는 일본 도시락을 먹고 평가하며 챌린지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반이 지날수록 남성의 몸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몸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괴롭다며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시청한 일본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니 편의점 도시락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 도시락은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 몸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며 많은 걸 느낀 듯해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 프로그램 미각 스캔들에서는 일본의 편의점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일본 편의점의 영양 수준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던 것이죠. 우리 방송사가 밝힌 내용을 보자면 일본 편의점 도시락 반찬에는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들이 기준치 이상 들어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하였는데요. 외관상 좋아 보이기 위해 예쁜 계란말이를 만들 때 첨가물을 투입하고 튀김의 바삭바삭한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또 첨가물을 투입해 많은 양의 첨가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연구한 결과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을 한 달 이상 섭취할 시엔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이상이 생길 확률이 97%에 해당한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1년에 약 24만 명 정도가 미각 관련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한국은 편의점에 납품되는 간편식품들은 모두 햅스라는 위에어 소중점관리 기준 인정을 받아야 하며 모든 도시락, 삼각김밥은 도정한 지 1에서 3일 이내 입고되는 햅쌀만을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반 과정에서도 식품 첨가물이나 조미료를 넣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쌀과 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 밥맛은 물론이고 간편식 전반에 걸친 품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본과는 비교되는 자랑할 만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역시 해외 인사들까지 반할 만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편 일본 음식은 서양권에서 SNS나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요리입니다. 어지간한 요리 관련 유튜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일본 요리와 일본 맛집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편인데 이들의 활동이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일으켜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도 증진과 함께 일본 요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실체 또한 유튜브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접하게 되면서 자국민들이 일본의 음식을 외면하고 이에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관광객들은 더 이상 일본 음식을 먹으려 일본을 방문할 일은 없을 듯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실험을 당장에 멈추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